버기의 크로스 길드와 밀짚 모자 일당은 로드 포네그리프를 걸고 데뷔백 파이트를 벌일지도 모릅니다. 이번 영상은 근거에 기반한 분석이 아닌 뇌피셜 위주의 상상입니다. 감안하고 봐주세요. 버기는 원피스 초반부터 나온 매우 근본 있는 빌런이죠. 사실 그는 주인공인 루피와 여러모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늘어나고 이어지며 타격의 면역인 루피의 고무고무 열매와 정반대로 버기의 동강동강 열매는 분리되고 잘리며 참격의 면역이 있죠. 게다가 실력만으로 사황까지 올라간 루피와 달리 버기는 행운과 전설, 거짓으로 사황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한 그는 루피의 밀짚 모자에 심대한 상처를 냈었고 루피를 해적왕 로저의 사형대에서 거의 죽일 뻔한 적도 있죠. 하지만 버기는 확실히 원피스의 후반부에 와서는 너무 약합니다. 이름값만으로 칠무에나 사황이 된 것조차 기적이죠. 그런 그가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원피스의 스토리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버기는 무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원피스를 노릴지도 모릅니다. 바로 가장 해적다운 게임을 통해서 말이죠. 데뷔백 파이트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그것은 폭시 해적단과 루피 해적단이 벌였던 해적의 게임입니다. 서로의 동료나 해적 심볼을 걸고 벌이는 일종의 내기죠. 롱링롱 랜드에서 밀짚 모자 일당과 만난 폭시 해적단은 선장인 루피를 자극하기 위해 톤지토의 말을 총으로 쏜 뒤 게임을 제안합니다. 해적들의 세계에선 한번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물을 수 없고 서로의 명예를 걸고 게임을 시작하게 되죠. 이는 평범한 싸움과는 다릅니다. 엄연한 룰이 있고 그 룰을 어기면 지탄을 받게 되죠. 물론 해적 간의 게임인 만큼 평범한 반칙은 얼마든지 가능한 듯 하지만요. 이 게임을 벌인 폭시 해적단의 선장 은효 폭시는 나름 명대사인 게임과 싸움은 다르다를 날려주며 밀짚 모자 일당을 코너로 몰아넣었습니다. 초파를 잠시 빼앗아 가기도 했고 조로와 상디 그리고 당시 크로커다일을 물리치고 이미 1억의 사나이였던 루피를 피범벅으로 만들기까지 했죠. 저는 이 데뷔백 파이트 편이 상당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놓고 반칙을 해대는 폭시 해적단이 진짜 짜증나면서 웃기기도 했고 많은 인원이 축제처럼 이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되게 즐겁다고 생각했거든요. 폭시란 캐릭터 또한 온갖 비열한 짓은 다 하는 것처럼 굴다가 결국 게임에서 지자 뒤끝 없이 떠난 걸 보면 명예를 모르는 해적은 아니었고요. 심지어 오다 선생님도 마음에 든 캐릭터였는지 에그헤드 편에서 잠깐 다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많던 동료를 다 잃은 상태긴 했지만요. 하지만 애니로는 상당히 늘어지는 에피소드기도 했고 스토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지라 많은 사람들에겐 정주행할 때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까지는 말이죠. 록스 해적단 이야기와 갓벨리 사건이라는 굵직한 과거가 밝혀진 엘바프 편에서 이 데뷔백 파이트가 다시 주목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검은 수염 티치의 아버지인 록스디 지백이 자신의 해적단에 흰 수염, 빅맘, 카이도 등 최악의 해적들을 모은 방법이 그 게임이었고 그의 본명은 사실 데비 디 지백이었던 데다가 그조차도 데뷔백 파이트의 기원이 된 데비 존스의 후손이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이죠. 또한 이 데비 디 존스는 조이 보이처럼 800년 전 세계의 왕인 임과 중요한 적대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명 스토리의 중요한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 데뷔백 파이트가 스토리에 언젠가는 다시 한 번쯤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폭시 다음으로 데뷔백 파이트와 어울리는 해적, 버기를 통해 말이죠. 버기와 록스의 생김새가 닮았고 그래서 록스의 자손 아니냐는 설은 최근 해외 원피스 커뮤니티들을 달궜었죠. 하지만 저는 그들 사이에 혈연적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버기가 자기도 모르게 록스의 정신을 잊고 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죠. 록스의 아들인 티치와 버기는 사실 상당히 비슷한 방식으로 해적단을 만들었습니다. 티치는 임펠다운에 레벨 6에서 탈옥시킨 흉악범들을 동료로 받았고 버기 역시 함께 탈출한 임펠다운 탈옥수들을 기반으로 버기즈 딜리버리를 만들었죠. 그리고 크로스 길드의 크로커다일과 미호크까지 버기의 부하가 됐으니 이는 악명으로는 당시 최고였던 록스 해적단과 비슷하고요. 또한 이 두 해적단 모두 동료 간의 정보단은 이해관계로 모인 집단이란 점에서도 록스 해적단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버기는 최근 자신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커밍아웃을 했죠. 하지만 그는 무력으로만 따지면 사왕은커녕 칠무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적왕이 되겠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버기의 재치가 빛을 발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해적들 사이에 유명했던 데뷔백 파이트란 게임을 통해서라면 원피스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데뷔백 파이트는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동료를 걸고 하는 게임이지만 폭시의 언급에 따르면 정통 룰 말고도 여러 변형 룰이 존재하는 듯합니다.
만일 동료가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보물이나 다른 것을 걸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버기는 해적왕이 되려면 확실하게 얻어야 할 보물이 있습니다. 바로 라프텔로 향하는 길을 알려줄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이죠. 루피 해적단은 이를 벌써 3개나 모았지만 크로스 길드는 아직까지 묘사된 바로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대담하게 원피스 쟁탈전에 끼기로 천명한 버기 입장에선 맨 뒤에서 레이스에 참여하는 꼴이죠. 게다가 버기는 다른 사왕들과 무력으로 붙어서 이를 빼오기엔 너무 약합니다. 물론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와 전 칠무의 크로커다일을 거느리고 있고 병력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정작 제일 중요한 본인의 힘이 딸리죠. 하지만 폭시의 말맞다나 싸움과 게임은 다른 것입니다. 버기는 폭시 해적단처럼 시끌벅적한 무리를 이끌고 있고 서커스단 같은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게임에서 사기를 치고 비겁한 수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준비가 되어 있죠. 또한 크로스 길드의 간부들은 대부분 밀짚모자 해적단과 악연이 있습니다. 버기는 루피의 오랜 적이고 크로커다일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이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바로 코즈키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이야기를 여기에 조금 넣어봅시다. 야마토의 표지 연재와 SBS 내용에 의하면 모리아는 와노쿠니에서 자랐고 코즈키의 피를 잇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인연이 있어 코즈키라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카이도와의 싸움에서 진 뒤 모습을 감췄기에 와노쿠니에선 죽은 걸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만일 모리아가 코즈키 가문답게 포네그리프를 읽는 법을 알고 있다면 버기 입장에선 해적왕이 되기 위해 꼭 영입해야 하는 인재가 됩니다. 루피에겐 니코로빈이 있고 검은 수염에겐 푸딩이 있지만 버기에겐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는 수단이 아직 없으니까요. 또 우연히도 모리아의 부하였던 페로나는 크로스 길드의 미호크와 어울렸던 인연도 있고 모리아는 부하였던 압살롬을 되찾으려 검은 수염과 충돌한 적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스릴러바크에서 자신을 몰락시킨 루피와 부하의 목숨을 빼앗아간 티치에게 복수하려 한다면 버기 쪽에 붙는 것은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크로스 길드는 밀짚모자와 악연이 있는 악당들만 모인 일종의 루피 복수자 클럽이 되죠. 이들이 원피스 쟁탈전에서 밀짚모자 일당과 부딪히지 않을 도리가 있을까요? 또한 작가 입장에서도 크로커다일, 모리아, 버기가 루피 해적단을 상대로 복수전을 벌이는 것을 안 그릴 재간이 있을까요? 하지만 더 재미있는 매치가 하나 있죠. 바로 미호크 대 조로 말입니다. 폭시 해적단이 보여줬듯이 데뷔백 파이트엔 여러 종목의 경기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보통 1대1 결투로 끝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엔 꼭 대장이나 선장이 나갈 필요는 없죠. 만일 크로스 길드와 루피 해적단이 데뷔백 파이트를 한다면 버기는 당연하게도 이 결투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본인은 너무 약하니까요. 하지만 이 싸움에 꼭 참여하고 싶을 사람이 둘 있죠. 바로 미호크와 조로입니다. 조로는 세계 최고의 대검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이미 세계 최강의 검사라고 불리는 미호크를 이기는 것이죠. 게다가 미호크는 조로의 최대의 적이자 라이벌이자 스승입니다. 또한 그는 조로가 언젠가는 자신의 목을 노리러 올 것을 기대하고 있죠. 만일 버기가 데뷔백 파이트를 벌이고 이 대장전을 마지막 경기로 둔다면, 그리고 버기가 미호크를 그 선수로 지정한다면 조로는 반드시 이 대결에 나설 것이고 루피 또한 그것을 결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엔 크로커다일 입장도 생각해볼까요? 그는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전설적인 파괴력을 가진 고대 병기 플루톤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근 베가펑크의 방송 덕분에 그 고대 병기가 실제하며 원피스를 찾는 자에게 그 고대 병기를 운용할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이 혼란 속에서 그가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룩하려면 원피스를 찾고 고대 병기를 손에 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표지 연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크로커다일은 내심 해적왕이 되는 게 꿈이죠. 그렇다면 머리가 잘 돌아가는 그의 입장에서 최소한의 병력과 비용, 손해로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을 모으는 방법은 당연히도 우격다짐인 루피 해적단과 데뷔백 파이트를 벌여 교묘한 사기와 정교한 전략으로 게임에서 이기는 것일 겁니다. 버기의 카리스마와 크로커다일의 두뇌, 그리고 모리아의 병력과 미호크의 무력이라면 데뷔백 파이트 단 한 번에 밀짚모자 1당에 로드 포네그리프 3장을 모두 빼앗아 오는 것도 꿈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루피가 해적왕이 되는 걸 막는 것만큼 그에게 즐거운 일도 또 없을 겁니다. 이 데뷔백 파이트는 그에게도 전혀 손해보지 않을 장사란 말이죠. 물론 크로스 길드 입장에서도 졌을 경우 로드 포네그리프 사본의 가치에 준하는 무언가를 걸어야 하므로 리스크는 있습니다. 하지만 부하라면 썩어 넘치는 그들이기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데려가라고 하면 그만일지도 모르죠.
게다가 데뷔백 파이트엔 또 다른 메타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스토리 전개 속도죠. 폭시 해적단과의 데뷔백 파이트는 겨우 단행본 한두 권 분량이었습니다. 원피스 결말까지 빠르게 달려야 하는 오다 선생님 입장에서 조로와 미호크의 대결을 최종전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면 이만큼 압축적인 전개 방식도 없을 테죠. 루피 해적단은 인과 싸울 게 뻔하고 검은 수염과도 붙어야 하며 샹크스도 만나고 원피스를 찾은 뒤 사나 해적단들을 모아 대전쟁도 해야 하니 앞으로의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요. 물론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서 해적처럼 한판 붙었다 정도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지만요.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될까요? 기대됩니다.